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퇴근하고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학꼰대님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학꼰대님 채널에서 격하게 공감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는데, 이 영상의 주제는 사회생활이 결국에는 가장 재밌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인관계잖아요.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기준으로 정해주고 싶은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값. 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디폴트 값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만난 관계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이런 내 개인 1인 창업을 하든 간에 사회생활로 만난 모든 관계는 따지고 보면은 공동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사장님과 나의 관계도 있고 중간관리자와 나의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죠. 부하직원과의 나의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관계의 특징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회생활에서는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기서 본질이 나오거든요. 본질. 이 본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사장은 사장답게 역할을 잘하고 직원은 직원답게 역할을 잘하고 중간관리자는 중간관리자답게 역할을 잘하고 자기 역할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역할을 잘하되 그 사이마다 그 관계에 맺는 그 사이마다 그 관계 속에서의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의 거리를 항상 둬야 된다 이거야. 약간의 거리.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거리를 둔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제가 체득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해창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해창 주주장에서 제가 근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창 주주장을 다니면서 저희 사장님, 저희 오너 일가들처럼 정말로 직원들을 친자식처럼, 친동생처럼, 친조카처럼 여겨주는 정말 좋은 리더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여러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한 10개의 회사 중에 한 3, 4개 회사의 오너들이 정말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이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애초에 나랑 거리가 멀었던 아빠한테 혼나는 거는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매를 맞아도 애초에 엄했던 사람한테 매를 맞으면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나한테 맨날 애지중지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엄마한테 혼나면 존나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리더일수록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돼.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불과 2주 전에 사장님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술을 만들었거든요. 술을 내가 다짜고짜 광일이 너에게 중책을 맡긴다 그러고 술을 만들라고 술 맛을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받고 술을 만들었는데, 광일이가 직접 투입을 했어도, 광일이가 직접 술을 만들었어도 술이 맛없어. 결과가 안 좋잖아요. 막걸리 만드는 회사에서 막걸리가 맛있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값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난 직원으로서 혼날 수밖에 없고 그 피드백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사회 초년생들은 특히 명심해야 돼요. 사장님이 워낙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친자식처럼, 친조카처럼, 친동생처럼, 어쩔 때는 친엄마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오너 일가들 리더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리더들에게는 설령 그분들이 광희를 자식처럼, 광희를 동생처럼, 광희를 조카처럼 여겨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 한켠에 저 사람은 항상 내가 존경하고 항상 어려워해야 되는 사장님이다, 대표님이다, 오너 일가다라는 인식을 직원으로서 하고 있어야 돼. 리더가 좋은 사람일수록, 오너가 좋은 사람일수록, 사장이 좋은 사람일수록, 대표가 좋은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 한켠에 저 사람은 아무리 나를 아무리 자식처럼 여겨준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대. 항상 저분은 사장님이다, 항상 저분은 대표님이다, 항상 저분은 리더다, 항상 저분은 오너 일가다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직원으로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으라고. 그래야 되는 게, 직원으로서 광희는 언제 어느 때나 사장님에게 혼인할 수 있고요, 언제 어느 때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공동의 이익에서 이윤 창출이 대조를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막걸리 만드는 회사에서 막걸리가 맛이 없을 때, 광일이가 업무를 본 막걸리가 맛이 없어. 광일이가 업무를 했는데 실수를 했어. 그렇게 친자식처럼 믿고 의지했던 광일이가 사람인지라 업무를 잘못했어. 실수를 하거나 막걸리 맛이 배려버렸어. 술이 초과돼 버렸어. 이럴 때는 광일이는 직원으로서 아무리 사장님이 자식처럼 조카처럼 동생처럼 여겨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업무가 미스 나버리면은, 사회생활의 기본인 일이 미스가 나버리면은 광희는 언제 어느 때나 사장님한테 혼인할 수도 있고요, 팀장님한테 혼인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한테 혼인할 수도 있고, 나는 언제 어느 때나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혼날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이게 디폴트 값이거든요. 아무리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어도 사회생활의 기준이자 디폴트 값이 이거야. 나는 직원이고 그분은 사장님이고 그분은 과장님이고 그분은 팀장님이고, 팀장님이 아무리 광일이를 어여삐 여기면서 광일이 네가 항상 잘해오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니까 고맙다 그러고 축켜 세워주고 광일이를 친자식처럼 친조카처럼 여겨줘도, 팀장님은 팀장님이고 과장님은 과장님이고 대표님은 대표님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이라고. 물론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보상이 따르면은 당연히 아무리 부하 직원이어도 아무리 신입이어도 자식처럼 여겨주고 동생처럼 여겨주고 조카처럼 여겨준다고. 사람인지라 좋은 리더일수록, 좋은 중간관리자일수록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아무리 부하 직원이어도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이뻐해 준다고. 하지만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인드는, 나는 언제 어느 때나 혼날 수 있다고, 언제 어느 때나 피드백 받아야 돼,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을 때 혼인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항상 거리를 두라고. 아무리 나를 어여삐 여겨도, 아무리 나를 좋아하더라도 그분들은 나를 친근하게 대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친근하게 대하지 말라고. 나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내가 체득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건 윗분들이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기면서 동생처럼 조카처럼 자식처럼 여겨줘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자식처럼 대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그분들에게 저분은 항상 나에게는 사장님이다, 대표님이다, 팀장님이다, 과장님이다, 그런 마음에 거리를 두고 격을 두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디폴트 값이고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해이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렇게 나를 이뻐해주던 사장님이 뜬금없이 나를 혼내네? 사장님이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피드백을 받고 혼났는데 서운해하고 실망을 해. 내가 당연히 내 역할을 수행을 못했으면은, 회사에 피해를 줬으면은 내가 혼이 나는 게 맞는데도, 사장님이 나를 혼냈다고, 나를 항상 이뻐해주던 사장님이 나를 혼냈다고 내가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서글퍼한다고. 이게 사회생활에서의 디폴트 값 기준이 제대로 안 정해져서 그러거든요. 평상시에 아무리 나를 이뻐해줘도 나는 언제 어느 때나 깨질 수 있고 혼날 수 있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의 특징이에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내가 애초에 사이가 멀었던 아빠한테 매를 맞는 거는 덜 기분 나빠.
근데 맨날 나한테 애지중지 안아주고 이뻐해줬던 엄마가 나를 혼내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나를 이뻐해줘도 엄마는 엄마다. 아빠가 아무리 나를 이뻐해줘도 아빠는 아빠다. 사장님이 아무리 나를 이뻐해줘도 사장님은 사장님이다. 대표님이 아무리 나를 이뻐해줘도 대표님은 대표님이다. 과장님이 아무리 나를 이뻐해줘도 과장님은 과장님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디폴트 값이 깨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정 기복이 없이 일희일비 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역할을 못했을 때 막걸리 맛이 품질이 내가 만든 술이 맛이 없을 때 당연히 사장님한테 깨지고 혼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뻐해줬던 사장님이 나를 혼낸다고 서글퍼하고 실망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절대 이 디폴트 값을 어기지 말라고. 나는 언제 어느 때나 내 역할을 잘 수행을 못했을 때 혼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인성 문제가 있을 때 아빠한테 혼이 날 수 있듯이, 사장님도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직장에서 내 역할을 못할 때 혼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무리 나를 어여삐 여겨주는 리더가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오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리더들, 오너들, 중간 관리자들 아무리 평상시에 나를 이뻐해줘도 여러분들 역할에 충실하면서 언제 어느 때나 나는 혼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미리 인식하라고. 이게 사회초년생 마인드를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혼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이뻐해줬던 사장님이 나를 혼냈다고 서글퍼하지 말라고. 사회생활의 룰이고 기본이고 디폴트 값이고 기준이란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see you later.